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정섭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전체적인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오늘은 에코프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였죠.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면서 예상보다 하회했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미국 시장이 강하게 좀 흐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상당히 크게 했죠. 연 이틀 동안 상승폭을 크게 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졌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어떻게 됐죠? 인도에서 관세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인하할 것이다. 그래서 인도라는 시장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어차피 전기차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이 있고, 사이버 트럭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도라는 곳에서 매출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좀 생활하는 게 좀 극과 극이죠. 극과 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추가로 진출해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물론 2차전지 배터리 쪽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의 LFP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3원기의 배터리보다 분명히 질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는 게 중국의 LFP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런 배터리를 좀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LFP 배터리 쪽으로 지금 움직임이 그쪽으로 가는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에서의 어떤 흐름이 좀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좀 이제는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저가로 계속적으로 때린다고 하면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이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일반적인 국민들 같은 경우에 다이소에 많이 가잖아요. 다이소에 많이 가기도 하고,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가 이쪽에서 예를 들어 2,000원이다. 그러면 다이소에 가서 2,000원짜리 가겠습니까? 그게 발품을 팔아서 가든지 뭘 이동해서 가든지 간에 거기 가서 조금 더 싼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이게 면봉 하나만 하더라도 3,000원씩 하는데 거기 가면 또 1,000원이잖아요. 그래도 질이라든지 이런 거 따지고 보면은 물론 거기도 중국산이고 여기도 중국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면봉을 만든다든지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죠? 대부분 다 돈이 안 되는 쪽은 전부 다 중국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저가 공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중국과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든지 사이가 안 좋아졌다 하면은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 우리가 하찮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 실생활에 가장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새롭게 그쪽에 가서 그것을 또 다시 만들어낸다고 하면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있어서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크게 와닿지 않고, 과연 내가 1,000원짜리 면봉을 사는데 우리나라에서 산 5,000원짜리 면봉을 사용할 수 있을까? 물론 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긴 하겠지만 면봉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사용하거나 그렇게 뛰어난 질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저가 공세에 밀려온다고 하면 당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품질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하겠지만은 테슬라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도 맞춰주잖아요. 거기에 맞춰주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면 저가 공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미국의 셧다운 관련해서도
충분히 셧다운이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지금 나왔죠.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그리고 상원 의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바이든도 오케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만 남았다. 이게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뭐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물 건너갔고, 또 CPI도 잘 나왔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12월 달에 있을 연준의 금리, 회의에 대해서도 동결적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런 쪽으로 좀 베팅을 더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미국이나 중국의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금 부동산 쪽을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투입한다고 지금 오늘 기사에도 나왔죠. 그런 금액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살아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런 상황,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자 미국을 만난 거거든요. 미국을 만나면서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반도체예요, 반도체.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부분이 아직은 좀 수요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좀 겪고 있거든요.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뭐 중국에서 1년, 2년 사이에 자급자족하는 그런 반도체를 만들어내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실에서 지금 부족하잖아요. 현실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오케이 해준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낙수 효과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점핑업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입장은 뭐예요? 미국에서 입장은 그래, 그럼 그렇게 준다고 하면, 야, 그러면 우리 채권 지금 발행하는데 채권도 좀 사죠. 왜? 채권에 대해서는 분명히 뭡니까? 중국이 큰 손이에요. 그죠? 미국에서 채권을 발행하면 연준에 사죠. 그 다음 중국에 사고 일본에서 삽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식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일본에도 환율방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환율방을 제대로 못한 이유는 미국의 채권이 10년물이 5%까지 올라갔을 때 거기서 막아준 게 일본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썰이 있어요. 썰이 있기 때문에 그 썰을 좀 보자고 하면은 분명히 다시 한번 일본에서는 환율 방어에 나서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는 미국 채권 그 부분을 좀 손대고 있는 것 같고, 중국도 큰 손이기 때문에 중국을 좀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달러를 모아드려야 되죠. 모아드려야 되는데 채권을 사겠습니까? 채권을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판매를 할 때 가장 큰 손인 중국이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할 거고, 중국에서 오케이 한다고 하면 반도체하고 채권 사이에서는 금방 해결이 날 거예요. 해결이 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좀비 마약 있죠. 좀비 마약 같은 경우에도 크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들어줄 수 있는 거 다 들어줄 겁니다. 초반에 들어줄 수 있는 거 다 들어줄 거고, 거기에서 좀 민감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배제시키겠죠. 배제시키고 아주 쉽게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서로 간에 의견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줄 거고, 이게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 세 번의 만남이 계속적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번 가지고 모든 것을 어떤 경제나 주식시장의 파급 효과를 크게 나타내지는 않을 거라. 그러나 일부 종목들, 일부 테마군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반도체나 인터넷 이런 부분들,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오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오늘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밀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좀 밀리는 이유가 뭡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21선을 받쳤거든요. 밀렸지만 21선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난 월요일날 상승한 다음에 좀 눌림목을 가졌던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안 좋은 부분으로 지금 남아있어요.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 좋은 부분으로 남아있고, 이전에 지금 현재 보면은 111선이나 61선의 어떤 저항을 좀 받고 있거든요. 이런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에서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눌림목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112일선과 21선의 어떤 횡보, 거기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당분간 거기 내에서 좀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러분께서 급락을 하는 패턴이었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물타기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타기 하신 분도 많고 단기적으로 단가 맞추기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만 올라가면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지, 여기서 급반등해서 그냥 급등하는 패턴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이 지금 현재로는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접근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증시가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고비를 넘기고 있고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거기서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 지난 월요일에 만든 장대 양봉의 시가 부분을 잘 지켜주고 있었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시가 부분을 그냥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점핑해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너무 좀 급하게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뭐 이슈가 있다고 하면 급하게 올라가는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불안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변동폭이 너무 커졌어요. 지난주 월요일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34포인트 올랐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가 상승했잖아요. 그렇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 이후에 변동폭이 상당히 커졌고, 그리고 전고점에 오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물량이 확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오후에 들어서면서 전고점이 오면 다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에 있어서는 전고점에 오게 되면 어느 정도는 물량을 털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뭐 여러 가지 CPI라든지 뭐 대외적인 상황이라든지 무조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3월달 6월달 이게 점쳐지고 있죠.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쪽이 점쳐지고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뭐 가서 할 일이고, 지금 현재 상황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한 가지 좀 이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는 좀 높다는 거, 4.5%죠. 4.4에서 4.5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높다는 거, 그런 부분 좀 생각하시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1선을 받치고 있고 그 다음 111선과 61선의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기에서의 단기 박스권에서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슈팅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당연히 밀렸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 물량들이 계속 쏟아질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지, 지금 급등하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 다시 한번 상한가를 만드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고 하면 자칫 다시 한번 깨질 수가 있어요.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점진적인 상승을 여기서는 바라고 있는 게 더 에코프로가 앞으로 이전의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세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지금은 투시나 연기금, 투시는 거의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죠. 연기금에 최근에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큰 양은 아니에요. 왜? 매도량이 이렇게 되는데 매수량이 이거밖에 안 된다? 그건 아직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도량이 이렇게 컸었는데 매수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된다? 지금 현재는 조금은 더디게 갈 거고, 지금은 자리가 조금은 단기 박스권에서 흐르는 그런 형태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런 형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서 조금은 더 시간이 지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에너지를 응집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충분히 좋은 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에코프로 이렇게 마치고요. 더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면 라이브 방송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은 카톡방이죠. 노란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유튜브에서 매일매일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3시 반까지, 오후 3시 반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필요하신 부분 한번 질문도 하시고 많은 것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